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8월 4일날 발표했잖아요. 근데 8월 4일날 국토부에서 이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서울시에서 바로 새로운 성명을 냅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찬성 못하고 50층 아파트도 허가 안 내줄 거다. 근데 서울시가 정부에서 혼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4시간 만에 바로 서울시가 오케이를 합니다. 아,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왜 저만 웃긴 건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서울시가 4시간 만에 오케이를 합니다. 앞서 말씀은 7만 가구입니다. 이제 7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 14만 가구 중에 7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했다. 고밀도 재건축. 그러니까 뭐예요?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그것도 웃겨요. 지금 이게 2020년 8월 3일날 발표한 거잖아요. 아니 8월 4일날 발표한 거죠. 그죠? 8월 4일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8월 3일까지는 50층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만에 50층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그럼 국민은 뭘 신뢰하겠습니까? 뭘? 물론 해줘야겠죠. 해줘야지 되는데, 좀 아쉽다. 여러 가지로. 5년간 5만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입니다. 서울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초기 단계만 한 9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93개 사업장에서 지금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약 26만 가구가 나옵니다. 26만 가구. 저는 이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고밀도 개발해서 굳이 이 5만 가구는 어디서 여기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6만 가구 중에서 5만 가구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면 공공재개발을 재건축을 안 하겠다라면 이것도 못 뽑는 거죠. 그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라는 거죠. 93개의 사업장이 있고 26만 가구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냥 여기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줘서 이 중에 절반만 돼도 13만 가구예요. 그죠? 이 재건축 하나로만 해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공공참여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도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 획기적으로 공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50층씩 짓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LH와 SH 공공이 참여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 완화죠. 그죠?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기존 세대수보다 몇 배? 2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죠.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좋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설계 등을 지원해서 공공이 관리를 해갖고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정부가 지분을 들어가는 거죠. 조합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분을 일부를 참여해갖고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용적률 300에서 500% 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도정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상한,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 뭐 해주겠다? 종상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파트가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종상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25층 지을 수 있는 게 35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내 땅의 가치가 25층밖에 못 짓는 땅인데 앞으로 35층으로 올라가면 이 부동산 가치의 가격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또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오르고 저렇게 해도 올라.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준주거지에서 종상향해서 상업지로 바뀌어서 50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확정이 A라는 단지가 됐어요. A라는 아파트 단지가 되면 여기도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또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는 게 뛰게 되어 있는데, 그치? 안 뛸까요? 뛸 겁니다. 왜? 주거 비율을 상향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기부 체납을 통한 공원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공원 설치 의무도 완화해주겠다는 거야. 공원 안 지어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냐? 주거의 쾌적성을 위해서 공원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그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없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원을 다 없앤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공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거지. 공원 설치를 없앤다라는 건 이런 것도 사실 좀
저는 상당히 불만이다. 어쨌거나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그러니까 아파트만 빼곡빼곡하게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서울시 자치구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 TF팀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고요.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고, 별 내용 없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한 가지 도표로 나온 게 있어서 도표로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참여형 기부채납은 이런 겁니다. 기존 용적률이 250%예요. 근데 50%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50%, 50세대, 50세대, 총 100세대는 50세대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50세대는 일반 분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합은 500세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조합원 원래 500세대인데, 조합원은 일반 분양이 500세대인데 조합원들은 250세대를 더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250세대가 순수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조합 측에서는 전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상당히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500세대를 지을 때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지 돼요.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내야지 되는데 일반 분양이 250세대나 늘어나면 추가 분담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추가 분담금이 없어지는 거죠. 500세대짜리가 750세대짜리로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추가 부담금 없어지고 외려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용적률에서 125세대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125세대는 분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이번에 발표할 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저는 빚 좋은 개설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현혹하는 행위라고 봐요. 어느 단지에서 이걸 할까? 물론 이걸 진행하는 단지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걸 진행하는 단지들은 아마 사업성이 없는 단지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방식 아니면 도저히 재건축이 진행 안 되는 단지들은 이 방식밖에는 할 방법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자, 첫 번째,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는 수익의 90%를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뭐야?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는 수익금의 90%는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규제라는 프레임을 걸어버려요. 그죠?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을 두고 규제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걸어버려.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나도 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건축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공공이 도와줄 테니까. 용적률 올려줄 거니까. 올려주면 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세대가 늘어나면 나는 수익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 수익의 90%를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가져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과연 의미 있을까요? 그러면 앞서 이럼에도 하는 단지들이 나오겠죠. 이럼에도 하는 단지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단지들이 나올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 아니면 도저히 재건축이 진행하기 힘든 단지들이 있겠죠. 그쵸? 이런 단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을 통해서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나오겠지만, 마용성 같은 데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사업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지역들, 청량리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입지가 좋고 이런 지역 단지들이 굳이 이 방식을 택할까요? 이 방식을 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는 좀 퀘션 마크다. 예.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근데 요 문제도 또 서울시에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8월 4일날 발표했잖아요. 근데 8월 4일날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랑 국토부에서 이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서울시에서 바로 새로운 성명을 냅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찬성 못하고 50층 아파트도 허가 안 내줄 거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정부와 엇박전에는 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 50층 아파트도 반대. 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 발표한 날입니다. 발표한 날 8월 4일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한다. 이날 김보성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은 정부 브리핑 후, 그러니까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별도로 엽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무적인 퀘스천, 의문이 있다.
아까 얘기한 공공 재건축 방식에 과연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애초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췄던 재건축을 정상화하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큰 틀에서 정부와 입지는 같으나 정부의 공공 재건축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서 재건축을 주도하면 재건축 사업의 여러 특성상 맞지 않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그죠?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건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노원구, 과천, 그리고 또 어디죠? 그 마포 지역에서 이 반대가 나온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그 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의가 있었다면 굳이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몇 분 있다가 서울시에서 성명을 낼까요? 우리는 공공재건축 50층도 반대한다.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하더라도 서울시 50층은 안 된다. 공공재건축이 찬성하는 단지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50층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모든 게 지금 뭐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그냥 정부에서 지금 이게 민심 달래기용인지 생색내기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이 재건축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공재건축도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몇 개 단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마포라든가 노원이라든가 과천 같은 곳에 물론 다른 지역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반대하는 단지들이, 반대하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에서 이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강하게 진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공공재건축 충수 제한을 종전 35층에서 50층으로 완화하는 방안 역시도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뭐예요? 계속 35층 이상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아침에 바꾸면 서울시는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공공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정부 입장 또한 서울시와 조율되지 않았다. 김성보 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처럼 주거지역은 35층까지 이상 안 해주겠다. 준주거지역만 50층 이하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주상복합으로만 50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좀 코미디 같지 않은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바로 공공재건축도 반대, 50층도 반대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부에서 혼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4시간 만에 바로 서울시가 오케이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만 웃긴 건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서울시가 4시간 만에 오케이를 합니다. 정부의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 발표. 서울시가 이제 브리핑을 했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한 항의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사과문을 내놨는데 뭐 이게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울시 입장 사과문입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 발 뒤로 뺐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다. 역시 한 발 뒤로 뺐습니다. 그죠? 웃기죠?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아까는 공공재건축이 될지 의심스럽고 민간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민간이 주도해야지 재건축을 왜 정부가 나서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 협조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금일 14시 브리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씨, 이분은 그날 아주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재건축은 일단은 뭐 내용은 상당히 좋다. 용적률 상당히 많이 줘서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득이 가는 것 같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왜? 규제는 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90%를 뺏어간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어느 단지도 안 할 것이다. 특히 자립성이 강한, 그리고 사실 부자들은 추가 분양금 얼마 더 내고 안 내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1대1 재건축 일반 분양, 지금 뭐 웬만한 단지들은 임대 아파트 안 만들려고 1대1 재건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공 재건축을 입지가 좋은 데서 할까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단지들은 어디서 나온다? 정부가 원하는 지역 구역에서는 안 나오겠죠. 서울에서도 아주 외곽 지역, 한지 지역에서 저런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반대로 이제 이 재개발, 정비 예정비 해제 구역에서 공공 재개발은요,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2만 호밖에 안 돼요. 2만 호밖에. 이걸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재건축보다는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정비 예정구역, 제가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해제구역은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1년째 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예정구역은 여러분들이 모르겠구나. 그죠? 정비 예정구역은 제가 간혹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면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비 해정구역은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지역이, 다 나오니까 이런 지역에서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지정됐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176개소, 이 지역을 공공 재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176개 중에서도 80%가 또 어디 있다? 또 노원구에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에 있어요. 강북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냥 베드타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쉬워요, 좀. 이런 지역에 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교통도 좀 덜 막힐 거 아닙니다. 노원, 도봉,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광화문, 시청, 을지로, 명동, 강남, 여의도, 영등포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이런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세워주면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개발을 같이 해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H와 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종상향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고. 근데 왜 이걸 분양가 상한제를 왜 재개발, 왜 재건축을 아주 싫어하나 봐요. 아무튼 정부는 재건축만 규제를 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면 정부에서 한 발 뒤로 빠지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 재건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부가 진다. 그러니까 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좀 맡겨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기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에서만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만 이루어져도 거의 30만 가구, 그러니까 26만, 27만 가구 나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한 26만, 27만 가구는 그냥 한 5, 6년 안에 혹은 6, 7년 안에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놔두고 정말 어렵게 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다 왔네요.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공급 확대, 노임대 재정비 사업, 이거는 뭐 임대 아파트 하겠다는 거고, 공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 공급 확대, 이거는 아까 상가라든가 사무실 같은 거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또 아까 해제 지역,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250m를 350m로 역세권에 대한 반경을 늘렸죠. 350m 역세권 반경 350m 안에 있는 지역들 복합개발, 종상향을 통해서 업무타운, 주거지역 복합개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노후주택가, 그러니까 상업지로 될 만한 지역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전 눈에 보여요. 하여튼 그런 지역들, 주거지역인데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여러분 찾아서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하면 로또잖아요. 그냥 뭐 전세 끼고 다세대 한 5, 6천, 6, 7천 주고 샀는데 이런 지역이 복합개발되면 진짜 로또입니다. 그냥 뭐 15억, 20억 그냥 가니까 아파트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입주규제 최소지역으로 지정되면 뭐 그냥 여기는 진짜 초록되죠. 말 그대로 입주규제 최소지역은 뭐냐면 입지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거. 규제가 없는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중공업 지역. 순환정비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중공업 지역도
개발을 하겠다.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장도 한 곳, 두 곳에서 세 곳, 네 곳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서울시의 중공업지역 면적이 3.3%입니다. 여러분 3.3%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서울시 이 면적은요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상업지 면적만큼의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중공업지역은 너무 노후되어 있잖아요. 업무, 주거, 상업, 문화, 공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되게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되어 있는 중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 서울시 전체 면적 3.3%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죠? 서울시 면적의 50%는 뭐냐면 녹지예요. 여러분 녹지 상당히 많죠. 40%가 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 10%가 상업지랑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그래서 이 중공업지역에만 사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말 좀 커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공업지역 개발을 좀 서둘러야지 돼요. 서둘러야지. 그리고 공공임대의 입주 요건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거 공실에 대한 얘기와 역세권에 대한 얘기와 중공업지역에 대한 얘기만 한번 포인트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공실 등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주택공급 확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이 있는데 뭐 2층, 3층은 3층, 4층은 주거야. 근데 1층, 2층 이게 상가인데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1층 상가가 새가 안 나가. 새가 안 나가서 계속 비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런 상가를 원룸이나 투룸으로 개조를 해버리면 뭐가 나서 과태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 그쵸? 근데 지금 이거를 주거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겠대요. 도심의 오피스텔 공실률은 9.6%, 종로, 충무로 이런 지역들. 어떻게 리모델링 비용 융자를 지원해주고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주택일 주거시설 가능하게. 그러면 임대료가 상당히 월세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서울 도심권에 보시면 있잖아요. 아니면 서울 꼭 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러면 상가를 보실 때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시면 위치는 괜찮은데 상가가 비어 있어. 상가 건물인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 한 칸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땅을 깔고 있는 대지를 깔고 있는 자그만 2층 3층짜리 상가를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전월세는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룸 투룸으로 개조를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땅 가격은 땅가격대로 오르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어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저렴할 거 아니에요. 저렴할 거. 그러니까 저렴한 건물을 사갖고 어떻게 해요? 리뉴얼을 통해서 가치를 올려버리면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거고 땅을 깔고 있으니까 땅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설프게 상가 건물 같은 거 투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상가 건물 잘못 사면 SNS 발달로 인해서 요즘 배달로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가 앞으로는 상당히 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 같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권 안에서 동대문도 괜찮고 청량리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도 괜찮아요. 은평구도 괜찮고 아니면 관악구 같은 데도 상당히 괜찮겠죠. 그리고 종로 구도심 안에 들어가더라도 창신동 이런 데 가면 아주 썩음썩음한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월세 잘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좀 저렴하게 좀 구입을 하신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뉴얼을 하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다. 꼭 관심을 가져봐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아까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나 이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무조건 종상향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지역들이 대신에 나홀로 역세권보다는 더블 역세권 이상인 지역들이 상당히 될 확률들이 높겠죠. 이런 지역은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용적률 700%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 반경 350m 이내에 괜찮은 물건을 단독이고 다가구 다세대고 샀어. 그런데 여기가 역세권 개발권역이 진행이 되면 용적률을 70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 300개 중에서 100개소 정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뽑기예요, 뽑기. 세 군데 지하철역 중에서 한 군데는 이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도심의 다양한 주거 공간 육성을 하기 위해 각종 도시 규제 등이 도시의 규제 등이 최소화, 규제가 없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개선해서 활성화하겠다. 어떻게? 역세권 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여러분 관심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정비사업 순환 사업지 2개에서 추가해서 한 곳에서 2곳인 사업장을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공업 지역 서울시 전체 면적은 3.3%, 서울시 전체 상업지 면적이랑 비슷하다.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 상업, 업무 시설도 입지 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 그 무슨 얘기예요? 한 곳으로 모은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뜻이죠. 한 곳으로. 공장 등 이전 부지에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공장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막 이렇게 공장들이 옛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것들을 지금 이런 공장들을 한 군데로 싹 모아요. 보통 공장들은 저층이잖아요. 1층 아니면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모아서 고밀도 개발해. 이 공장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냥 쫙 집어넣어. 그럼 땅이 이만큼 남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하겠다?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직주근접이죠. 업무타운 플러스 주거용지. 업무타운 플러스 주거용지로 개발되니까 직주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공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제 방송에서. 대표적인 데 성수동이 있고 영등포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중공업 지역이 저는 가산동에 지벨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현장 꼭 답사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벨리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요. 가산동이라는 지역이. 근데 왜 지벨리를 말씀드리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동, 영등포는 아는데 지벨리는 잘 모르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소액으로 뭐 한 2, 3천 정도면 전세 끼고 충분히 지벨리 안에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 노후주택 같은 것들을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제 마무리네요. 마무리는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그죠?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같이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서로 딴 마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부동산 확대 정책이 공급 확대 정책이 저는 동상이몽이지 않나.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 틀리고, 그렇죠? 정부와 국민의 생각이 틀리고, 어쨌거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생각은 같지만 뜻은 틀린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좀 이 동상이몽이 저는 저의 생각이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하루빨리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진짜 무언가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저는 아집과 고집을 조금만 버리시면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정부도 편안하고 국민도 편안하게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주택,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혹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소통만 될 수 있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금 당장의 주택 공급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아시겠지? 정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굳이 비싸게 왕창 물려갖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거두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 풀어두라도 당장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25만에서 30만 가구는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놔두고 꼭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가야 되냐,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무주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하루빨리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요. 요즘 장마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에어컨에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습도가 원체 높다 보니까 저도 에어컨 때문에 요즘 계속 기관지가 안 좋아요. 에어컨 많이 쐬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의 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